안녕하세요. 시공박의 세금 상식 한광석입니다. 오늘은 그 증여세 과세 사례 중에서 편법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구체청에서 이미 뭐 부과 결정한 사례인데요. 법인 자금을 유출하고 나서 임직원이나 친척 명의로 차명 계좌를 사용해서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입니다.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사실상 법인에서 사실상 뭐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법인이었는데 실제 사주가 가져간 근로소득보다도 실제적으로 소득의 어떤 자금 원천이라든지 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대비해 가지고 고액의 어떤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인을 활용을 해서 법인에게 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 계산서를 수취한다든지 또는 그 가공임금비를 계산하다든지 해서 법인 자금을 사주가 취득을 해서 그 사주는 그 법인의 자금을 이용해서 임직원 명의나 거래처 또는 친인척 명의로 자금을 분산해서 사실상 그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서 법인세를 탈루를 했고, 그와 동시에 그 사주는 그 자녀에게 이제 무기명 채권이라든지 회사채 이런 같은 그 고액의 어떤 금융자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자녀에게 이제 사실상 그 자금이 흘러가도록 한 것이 이제 구체적에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과세한 사례인데, 이게 사실상 그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자, 하여튼 무능력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결국은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이제 고액의 어떤 자산을 취득을 했다든지 또는 고액의 현금을 보유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국세청에서는 이제 그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금융 거래를 이제 추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은 금융 거래를 흘러가다 보면은 이 자금의 흐름이 결국은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자가 결국은 어떤 고액의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고액의 자산 취득에 대한 그 자금원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정리를 한 결과가 됐고, 그럼 그 부모가 취득한 자산은 결국은 현금예금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를 따져보면 결국 법인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 법인의 자금을 편법으로 유출을 해서 자녀에게 편법으로 정리를 한 경우인데, 결국은 구체청에서 FIU자로 즉 금융정보부수원에서 넘어온 자료를 구체청에서 보게 되는 경우는 결국은 소득이 없는 자가 고액의 자산, 즉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또는 뭐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를 한다든지 뭐 또는 뭐 회사채라든지 어떤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서 결국은 많은 자기 소득보다도 많은 자금이 있으면은 결국은 국세청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자금 축적 조사를 하면은 결국은 자금의 흐름을 다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적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 그 취득 자금에 대해서 어떤 소득이 없는 자나 미성년자가 어떤 뭐 자산을 취득을 하지 않으면은 국세청에서는 이 자금 흐름에 대해서 이불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정유세 뭐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을 건데, 대부분의 사주들이 보면은 사업을 크게 하다가 어떤 돈이 자금이 그에게 자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녀에게 이제 편법으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소득이 없는 자, 소득이 작거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세무조사를 인해서 많은 그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기 실제적으로 세법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상속증여세법 제32조에는 그 재산의 증여재산의 그 취득 시기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법 시행령 그 24조에 증여재산의 그 취득 시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재산을 인도한 날, 사용한 날 등 대통령이 정하는 날을 증여재산 취득 시기로 본다고 하는데, 뭐 통상의 경우에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 뭐 주식을 취득했다든지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이러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 등록을 한 날을 결국은 재산을 취득한 날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의 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 승인이 그리고 건물을 정리할 경우에는 그 수증자 명의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든지 분양권 같은 경우에 또는 부동산에 취득을 등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 등록을 한 날 정리의 취득 시기로 보게 돼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사실상 어떤 인도한 날이라든지 결국 사실상의 사용 승인 일자 이러한 날짜를 결국은 증여 취득의 시기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증여세법 3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2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증여세법 제45조에는 보면은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 1항을 살펴보면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료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자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직업이나 연령, 소득, 재산 상태가 사실상 그 재산을 어떤 취득할 그 가치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그 취득을 조금은 연기를 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보면은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뭐 어떤 그에게 어떤 재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뭐 자녀에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사실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여러분이 얼마 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수도권 즉 경기도 뭐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 그 대행 브릿지 카페가 유행을 한다고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죠. 그게 유행이 된 이유가 결국은 브릿지 카페 일반 커피 같은 거 팔면은 창업을 보지 않지만은 브런치 즉 빵과 같이 판매를 할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증세 과세 특례 규정이 있죠. 거기 보면은 조세특례법상 조세특례법 제30조의 5에 보면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1항에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5억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 즉 10%의 낮은 세율로 사실상 부모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법상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창업 목적이라면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아서 적정하게 세법에 규정된 대로 세금을 납세를 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은 제3자가 볼 때는 편법으로 정리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실상
부가 자녀에게 결국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부가 이전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도권 들면 예를 들면은 뭐 경기 지역의 어떤 뭐 외곽 지역에 대형 카페라든지 이런 걸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전개받았어. 결국은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떤 사후 관리 규정만 뭐 위반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뭐 나중에 그러한 것은 상속적인 재산에 뭐 가산하는 규정은 있습니다만은 전문가의 어떤 절세에 관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창업 자금을 이용을 하면은 적은 세금으로 정당하게 이렇게 또 정세를 또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가까이 있는 재무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그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불법으로 결국은 법인 자금을 유출해서 자녀에게 정리를 한다 하기보다는 자녀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적법 절차에 의해서 창업 자금으로 이렇게 자녀에게 정리를 해준다면은 세금도 절세를 하면서 부가 자연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이전되는 그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을 잘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증여세 편법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법인의 자금을 유출을 해서 임직원이라든지 친인척의 어떤 계좌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자녀에게 편법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조세통계제한법상 그 30조의 5에 규정이 되어 있는 차급자금에 대한 전세 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을 해서 정리를 받는다면은 훨씬 떳떳하게 사실상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편법을 정리하기보다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국세청의 어떤 조사로부터 회피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증여세를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또 뭐 다음 한번 강의를 하시게 들을 시간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외에도 그 사실상 그 부모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자식에게 주식을 10%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 같은 경우에 10억을 공제하고 10%로 세금을 또 부과하는 증여세 과세 특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세 특례 제한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도 만일에 이용을 한다면은 부가 자연적으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세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공박의 세금 상식 황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